이 영화가 제작되는 거는 실은 잘 모르시겠지만 목숨을 걸고 제작한 영화거든요. 왜 이 시국에 이런 영화까지 제작하게 됐는지 간단한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펄스 레디 제작을 한 서울의 소리 백은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떤 살아있는 권력, 현 대통령의 부인을 칭찬하는 다큐는 영화는 있을지 모르지만 매우 꾸짖고 잘못을 폭로하는 영화는 아마 다른 나라에서도 뭐 보기 힘들 거예요. 그 정권이 물러난 다음에, 그 정권이 몰락한 다음에는 가능하지만 취임한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이 영화를 누가 만들자고 감독이 찾아와서 선뜻 만들자 했는데, 당시는 만들어서 이렇게 상영은 생각 안 하고 역사의 기록으로라도 남겨야 된다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시작한 지 거의 3년 만에 상영을 하게 됐는데, 운이 좋게도 이 영화를 올 4월에 영심이 통과를 하고 대형 배급사들이 이 영화를 배급하려고 붙었는데, 그 자기들이 하겠다 했는데 나중에 그 김건희 측의 압박 때문에 다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시사회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국회에다가 시사회를 하려고 신청을 해서 이제 날짜도 잡고 초대장도 다 보냈는데, 시사회 이틀 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력히 또 김건희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항의를 해서 그것도 무산되고, 그래서 그 영등포 롯데시네마에 그 시사회를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롯데시네마에 시사회 한다고 이틀 전에 신문에 보도가 되니까 그것도 압박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서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 영화를 만들고 나서 제가 봤는데 미비한 부분도 있고, 우리가 서울의 소리가 취재한 부분이 전체가 이 영화에 담겨지지 않아서 매우 아쉽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의 소리가 2000년 1월부터 윤석열, 김건희 일가, 윤석열이 대통령 꿈도 꾸기 전부터 우리는 이 사람들이 정말 마을 이장감도 안 된다,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대놓고 우리가 그 방송도 했지만, 서울의 소리는 아시다시피 행동하는 언론이라고 알고 계시죠? 검찰청 앞에 윤석열이 출퇴근하는 데 가서 천막을 치고 한여름 무더울 때 몇 개월을 또 우리가 집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대한민국 일부 국민들이 우리 말을 믿지 않고 윤석열을 선택한 분들이 약간 많아가지고 대통령이 된 후에 서울의 소리는 윤석열과 김건희, 실질력 있는 권력자 김건희와 윤석열이 나쁜 짓을 못하게 뒷발을 걸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취재를 해서 폭로를 해봤는데, 정말 윤석열, 김건희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디플리 중국은 중증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계속 심리 분석도 해보고 그분들이 그 가족들 만나고 친척도 만났는데, 결국 대통령직이 패밀리 비즈니스다, 해먹으려면 크게 해먹어라, 이런 것들이 나중에 나올 거예요. 다 그게 정언에 의해서 우리가 취재하는 결과인데, 다행스럽게 우리 여기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전쟁만은 막았다는 안도, 탄핵이 되는 순간에 대통령 권한을 박탈당해서 이제 통수권자가 아니잖아요. 이제 제가 발을 뻗고 잠을 자게 됐습니다. 제가 펄스 데이든 윤석열, 김건희를 저희가 견제해가지고 결국 전쟁은 일으키지 않았다, 이렇게 안도하고 저의 1차적인 역할은 다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윤석열, 김건희는 무슨 짓을 해서라도 권력을 유지하고, 김건희는 영웅,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게 꿈인 것 같아요. 자기가 통일 대통령 되겠다고 최재형 목사님이나 또 그 천공 내년 가을에 통일시킨다고 장담을 해왔는데, 어떤 그것들이 좌절되면서 한반도 평화 지키는데 지금 우리가 어쨌든 평화를 지키게 됐다는 안도감 때문에
이 퍼스트 데이비 영화가 더 비싱하는 것 같고 오늘 시청해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서울의 소리는 앞으로 윤석열이 구속되고 김건희가 깜빵으로 가는 날 더 이자들의 그 추악한 그런 실체들을 더 영화로 만들어서 또 여러분께 보도록 그렇게 하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훈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우리 학생들 모습 보니까 생기가 돋는 것 같고 또 저기 보니까 우리 교무님 같으신 분 맞죠? 교무님도 보이시고 또 선생님들도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영화 잘 보셨어요? 네. 예. 저는 김건희 씨를 괴롭히는 역을 맡은 대한민국은 현재 분단 국가입니다. 내년이면 분단 80주년입니다. 저는 10년 전 2015년도에 분단 70주년,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남북의 국립묘지를 찾아 역사 화해를 모색하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세워서 다큐멘터리도 찍고 책도 출간을 하고 북한을 왕래하면서 서로 화해와 협력, 평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 운동을 펼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취임식 선서를 할 때 나는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힘쓴다라고 하는 그 짧은 선서식 여기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 헌법 조항에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들의 사리사욕과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기득권을 위해서 전쟁을 유발하는 이런 만행을 저질러 왔다고 하는 것을 이번 계엄령을 통해서 우리가 다 목격을 했던 바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정말 우리 병사 한 명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벌어지면 10,000명, 10만 명, 20만 명 그 엄청난 우리 국군 장병들이 떼죽음을 당할 수 있는 게 전쟁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현 국방부 장관 그 이 반역의 무리들은 북한에 다연말 로켓을 발사를 하고 연평도에서 천무라고 하는 그런 로켓을 발사하고 그리고 K9 자주포를 발사를 하고 또 오물풍선을 북에서 보낼 때 원점 타격 북한 평양을 공격하라고 하는 이런 지시를 내리고 또 무인기를 보내고 이렇게 북을 자극하고 북을 전쟁을 유발시키려고 하는 책동을 벌여왔던 겁니다. 너무나도 소름 끼치는 일인데 제가 그런 대통령이라는 것을 미리 직감하고 대선 후보 시절에 제가 한국에 강연을 왔을 때 많은 여러분 같은 청중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내가 강연을 하고 뒤풀이를 할 때 그분들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목사님은 미국 교포니까 미국 시민권자니까 한국에 정당에 가입도 안 돼 있고 진영 논리에 휘말린 분이 아니니까 윤석열 씨한테 조언과 자문을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윤석열, 김건희 두 대통령 부부와 접촉을 시작했던 겁니다. 전쟁을 막으려고 평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힘써달라고 그런 주문을 하기 위해서 만났건만 결국은 윤석열 씨가 이렇게 12월 3일 날 엄청난 내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화를 본 이 시간, 지금 이 토크쇼를 하는 이 시간에도 윤석열의 내란 범죄는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걸 아십시오. 아직도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는 이 시점에도 모든 윤석열은 이 공권력을 작동할 수 있는 이 암암리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고
아직도 반격을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도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우리가 안일한 마음이나 안도를 쉬거나 조금이라도 우리가 태만하면 역공을 당해서 결국은 나머지 임기 5년 동안 윤석열의 폭정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그것뿐만 아니라 북의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은 무력으로 통일을 시켜서 통일 대통령의 꿈까지 꾸는 이런 어마무시한 시대를 우리는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함께 더 이 영화를 보면서 투쟁 의식을 고취했으면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제가 출연한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인사 말씀 한 말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이 그 수감되죠. 구속이 될 때. 우리 저 옆에 계신 백은종 대표하고 저하고 고발해가지고 2021년 7월 3일 날 구속이 된 장면입니다. 우리 학생들이라고 그랬죠.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저는 윤석열 그 가족하고 22년째 고소하고 고발하고 윤석열을 또 징계를 매겨서 유배를 보냈고, 또 윤석열 장모를 1년간 징역을 살게 했고, 지금도 그 역사는 계속됩니다. 우리 이조 500년사의 폭군이라고 하면은 연산군이죠. 지금 윤석열은 연산군보다 더한 폭군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 이조 500년사의 성군이라면 세종대왕도 있고 뭐 정조도 있지만, 또 근대사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스러웠던 때가 이제 김대중 정부 시대 5년이라고 보면은, 현재는 진짜 그 이조 500년사의 그 연산군 폭정 같은 지금 세상을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원튼 원치 않든 저 같은 일도 생겨요. 네, 어떻게 뭐 미국의 대통령 검사일 때 만났던 사람하고 대통령 될 때까지 맞짱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어떤 경우든지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면 승리합니다.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짧은 명언 Never give up, 처칠이 했죠. 끝까지 갑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대표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한마디 있었어요. 그 유튜브 보면은 막 사람들 쫓아가서 막 욕하고 응징하고 막 하시잖아요. 오늘 이제 그 제가 나경원, 홍준표 뭐 여러 사람을 봤는데 어떤 대상들을 그렇게 막 응징을 하시는지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근데 질문 중에 욕하고는 제가 욕한 적이 없어요. 그걸 욕이라고 보셨습니까? 저희 이제 서울의 소리가 2010년도에 창간해가지고 그 당시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입을 꿰매다 할 말하는 언론 서울의 소리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리 내가 전과가 한 60개 되거든요. 그래서 전과가 한 60번 되는데 많은 그런 어떤 재판도 받고 벌금도 1억 원 이상 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입을 꿰매도 할 말을 한다고 다니다가 2016년 17년 촛불혁명으로 이제 그 우리가 좀 승리했다는 생각에서 이제 잘못을 하고도 욕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응징의 대상은 한교안, 김문수, 나경원 뭐 등등해서 유명한 저쪽 정치인들을 했는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나 반성도 안 하고 법적인 처벌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응징의 대상이고, 또 약자한테는 하지 않아요. 강자들만 상대로 했는데, 응징, 제가 하는 응징의 의미는 무슨 물리적인 어떤 힘을 가한다는 게 아니라 잘못을 깨달아 뉘우치도록 야단을 친다, 이런 의미에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을 깨달아 뉘우치게 하려면 야단을 칠 때는 고통도 치고 욕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제일 김문수가
그 문재인 대통령 뭐 총살해야 된다 해가지고 내가 강화문에서 김문수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제 김문수 머리 다 대고 내려갔다 그래 내를 총살한다고 탕탕 이 총을 쏘았거든. 그래 김문수가 놀래가지고 막 체포해 하는데 그런 그 해봤는데 아직도 제가 응징 취재한 사람 중에 정신 차린 사람이 그 없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비세혁명이 성공하면 정말 응징 취재다운 응징 취재를 해서 역사에 기록되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친일 매국노들 얘기 많이 하고 해방되고 친일 매국노들이 특세해가지고 지금 현재 돈 뭐 권력 다 잡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그런데 해방되고 저는 분명히 친일 매국노가 맞아 죽은 일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의 역사에 기록되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에 기록될 만한 응징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역사가들 보고 잘 쓰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게 어떤 매국 그 나라를 파는 짓을 하면 이런 일도 당하는구나. 이런 기록이 지금 대한민국 역사책에 한 줄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 그 빨갱이 사냥 당해서 수많은 사람이 친일 매국노들한테 학살당한 기록은 수도 없이 많으니까 이것만 보는 사람들이 어떤 용기를 낼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런 기록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지금 뭐 촛불혁명 성공 후에 제가 응징 취재에서 뭐 한 몇십 번을 했을 것 같아요. 제일 멋있는 게 유석춘이 체포 응징 취재도 보셨어요? 유석춘이 응징 취재 안 본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학생들이 보기는 저 할아버지가 이상한 얘기한다. 그냥 좋게 살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하겠지만 역사의 기록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이제 어떤 나라의 어떤 위침을 당해서 이제 그게 위침이 평정됐을 때 애국과 매국을 가려서 매국은 엄한 벌을 내리고 애국은 후한 상을 내리는 이유는 왜 그러냐. 다음에 나라가 또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걸고 싸워주고 매국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 역사의 기록이 흘러간다면 일본이 주기적으로 쳐들어왔잖아요. 일본은 지금 독도가 자기 땅에 오고 이런 건 전쟁 준비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어느 때인가 10년인가 20년 후에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내놓으라 하면 우리가 순순히 내놓지 않으면 전쟁이잖아요. 국력은 강했다 약했다. 우리가 국력이 약해지고 일본이 강해졌을 때 전쟁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럴 때 지금 같은 상황이면 누가 일본과 맞서 싸우겠냐. 그냥 친일하고 하는 게 더 편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역사적 의미 있는 응징 취재를 서울의 소리는 좀 남기고 싶다 말씀드리고 응징 취재가 일부 뭐 지식인층에서는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라도 이걸 해야지. 그 잘못을 저지르고 반성도 안 하고 김문수 같은 그 진보 노동운동하던 변절자가 지금 그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내란 선동죄는 지적이 최하 3년 이상이에요. 또 5년 이상도 있고 동조죄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란 옹호나 동조자들 녹취를 다 하고 이 내란이 확정됐을 때 전부 고발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3년 이상 징역 5년 이상 벌금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것들 있으면 서울의 소리로 어느 사람이 내란을 지나가다가 윤석열이 그 계엄이 무슨 내란이야 잘한 일이다 하면 바로 녹음 틀어서 녹취를 하고 일일이로 신고를 하세요. 내란 선동자가 여기 있다. 그래서 그 경찰이 신원 파악해놓고 당장은 아니라도 이제 윤석열이 내란이 확정되고 감옥으로 갔을 때 이 사람들도 같은 그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윤석열 지금 저렇게 탄핵당했다 해서 안심하지 마시고 쟤들은 지금 반격에 기회만 노리고 있어요. 지금 권성동이나 국민의힘이 하나 반성하지 않아요. 서울의 소리는 이번 사태 이후에 지난 2017년 박근혜 탄핵시키고 새누리당을 해체시키 못한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후회가 되고 그래서 이번에 서울의 소리는 국민의힘 해체 운동 및 투쟁에 나서서 기필코 내란 정당 국민의힘은 해체시키는 그게 저희 서울의 소리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욕쟁이라고 하면 나쁜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면서 너무 통쾌하고 시원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욕쟁이라는 걸 말고 혼내고 응징하는 걸로 정정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목사님 혹시 카메라 안 갖고 계시죠? 아유 어딘가에 있습니다. 지금 그 출국 금지 되셔가지고 가족도 지금 못 만나고 그러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 내년 3월이면 이제 저희 집에 못 간 지 2년이 되는 날이에요. 3월이면. 그래서 저희 와이프, 아이 뭐 집에도 아직 못 가고 내일 크리스마스인데도 뭐 외롭게 보낼 것 같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너무 인권을 탄압합니다. 저는 미국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겁없이, 원래는 미국이 자국민 보호는 철저하잖아요. 그래서 감히 미국 시민권자를 이렇게 뭐 컨트롤하고 이런 거는 용납이 안 되는데 막 지르는 겁니다. 자기들을 이제 맞짱 뜨고 이제 손해를 끼친다는 사람이면 뭐 미국 국적 아니라 뭐 어디라도 이렇게 통제를 하는 이런 모습이고, 더군다나 저는 내년 1월까지 출국 금지를 당한 데다가 출국 금지를 시켰으면 여기서 합법적으로 체류를 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합법적인 F4 비자, 거소증이라고 해서 저도 주민등록증 카드 같은 게 나와요. 그거를 승인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 승인을 안 해주니까 건강의료보험 혜택도 중단이 돼가지고 병원에 가고 약국에 가면 자부담으로 내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국제 미아가 된 거야. 미국도 못 가게 막아놓고 여기서는 불법으로 체류하게 하는 상황이 되도록 저를 그렇게 골탕을 먹이고 압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이 출입국 관리소에다가 의견서도, 항의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는데, 아무튼 다각도로 제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제 매스컴에서 저를 보셨겠지만 1년 동안 저는 멘탈이, 정신력이 매우 강합니다. 겁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의식 속의 최재형 목사는 멘탈이 강하지만 무의식 속의 최재형 목사의 육체는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치아가, 어금니 치아가 흔들흔들거리더니 쑥 빠져버리고, 여러분 이 어금니는 웬만해서 안 빠지잖아요. 근데 어금니가 쑥 빠져가지고 저 안암동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지금 뭐 임플란트 시술을 해가지고 이제 내년에 크라운만 씌우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눈이 시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비문증이 걸리더니 하루살이가 왔다 갔다 하더니 나중에는 나뭇가지 큰 게 보이더니 점점 안압이 세더니 지금 굉장히 시력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 육체도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로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그런 상황인데 저와 저의 가족을 위해서라도 빨리 윤석열 정권이 물러가고 쫓겨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많지 않아요. 우리 그 질문하시고 싶은 분 한 두 분 정도 짧게 질문하고 답변 짧게 해서 시간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연관에서 청소년들하고 청년들하고 같이 지내다가 저도 몸이 안 좋아서 잠깐 쉬고 있습니다. 김현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이 방송 보고 이 방송에 이제 개혁, 탄핵 이 과정까지 흘러오면서 뭐 좌가 옳다, 우가 옳다 이게 아니라 그냥 정의로운 쪽으로 봤을 때 잘못된 쪽이 지금 잘못한 행동으로서 문제를 만들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추운 날 나서서 이렇게 시위하면서 결국 이제 탄핵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팔아먹어도 저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제
왼쪽에 살다 보니까 오른쪽에 사시는 분들이 왜 그런지 잘 모르겠고, 서울에 사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고, 나이가 많은 사람만 그렇게 태극기 흔드는 줄 알았는데 젊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지지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저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지, 우리 최재형 목사님께서 미국, 북한도 아시고 남한도 아시고 하시잖아요. 그걸 기반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특수한 이 국가이다 보니까 분단 국가 체제하에서 대한민국은 언론 카르텔과 자본 카르텔 그리고 정치 권력이 서로 맞물려서 톱니바퀴처럼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씨가 검찰 간부 시절에 저지른 혐의점만 놓고 보더라도 윤석열 씨는 대통령에 출마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윤석열 씨를 검찰총장 직무 집행 정지 명령을 내려가지고 총장 직무 정지를 당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 혐의를 보면 30가지가 넘어요. 한명숙 총리 그 사건을 재판하는 판사를 사찰하고 뭐 채널 A 사건 뭐 수십 가지가 넘어요. 총장으로서도 자격이 없는 자가 총장을 그만두고 대통령에 출마를 했을 때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살아있다면, 주류 언론들이 살아있다면 한 달도 못해서 낙마시켜버려야 돼. 네가 어디 감히 출마를 하냐 이러면 하면서 낙마를 시켜야 되는데, 이 언론 카르텔과 자본 카르텔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보호해주고 그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이 윤석열 씨를 대통령으로 추대하는데 바람을 잡고 막 협력을 해주고 공조를 해주고 측면 지원을 해준 그 결과로 윤석열은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작동이 돼 있고, 기득권 세력들, 친일 매국 세력들, 그리고 뉴라이트 세력들, 토착 외국 세력들이 아니더라도 이재명 지금의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네들이 굉장히 설 자리가 없고 불리하고 기득권에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자기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불리함을 당한다는 판단하에 이재명 후보를 이제 커트하고 윤석열을 선택한 그런 그룹들이 지금 이렇게 계엄 내란죄도 옹호를 하고 또 그 내란죄에 동조를 하는 세력들이 지금 그 주체 세력들이다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최재형 목사님은 넓은 틀에서 봤는데 저는 세뇌입니다. 뭐 여기 신천지 계시는지 모르지만 신천지 이만희는 내가 사기꾼 이만희라고 기사 써요. 고발 안 해요. 영생불사한다 해서 그 신천지 이만희가 희화를 모였는데 법정에 가서 다 죽을 때도 다 됐는데 좀 선처해달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사교의 세뇌하고 똑같다. 이게 저는 현장에서 20년 뛰면서 제가 하는 말은 모두 현장의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거지 책 한 줄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교에 빠지는 거, 정광훈 목사 교인들이 또 뭐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의 세뇌, 저는 이게 어떤 정상적인 사고로 본다면 윤석열을 지지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지금 경상도 쪽에서 저렇게 국민의힘을 지지해놓고 또 국민의힘이 세대집, 국민의힘을 하나의 종교로 보고 한 70노인이 한 50년간 국민의힘만 찍었는데 어느 날 그걸 바꾸려다 보니까 자기 부정을 해야 되잖아요. 50년간 내가 옳다고 찍은 걸 부정하고 뭐 다른 당을 찍으면 정말 그게 이제 자기로서는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또 어떤 세뇌에서 빠져날 수 없는 거다. 지금 일베라는 게 2008년 이명박 때부터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퍼뜨려놨는데 일베에 세뇌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계속 윤석열 옹호를 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번에는 박근혜 탄핵 때하고는 다르다. 박근혜는 다른 국정농단 범죄로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옹호를 해도
그 사람들이 어떤 처벌을 안 받는데 이번에 윤석열 내란이 확정되면 정무왕부터 시작해서 저는 내란 주범이 김건희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김건희가 점괘를 이용해서 시간도 잡았고 노상원인가 그 사람도 점쟁이잖아요. 글이 다 통해가지고 했다 해서 김건희도 이제 우리가 내란 범으로 고발할 예정인데 저는 어떤 집단에 세뇌된 사람들이 아직도 윤석열, 김건희를 지지연을 하고 현장에 나온다. 저는 이렇게 현장 경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빠져나갈 수 없어요. 굉장히 이 이후로 또 영화 상영 이야기 있어서 딱 한 번만 짧게 하시고 답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께서 마이크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는 그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이적계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영광지역에. 영광지역에 민간 희생자가 한국전쟁 때 정부에서 최고로 많습니다. 그 정부에서 조사한 것으로는 제일 많은데 그 좌우 대립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서울 대표 말씀같이 이렇게 서울 대표가 서울 쪽에서 자꾸 부정적인 나쁜 점은 뒷줄에다 보니까 이번에 그래도 그런 전쟁을 막아진 것 같아요. 특히나 노상원 수첩 보면은 정말 전쟁을 일으키라 했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 대표께 지금 이게 내란죄인데 정말 1시간 빠르게 빨리 결정이 나야 된다. 그래야 국가 진료가 되는 건데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계엄했을 때 바로 환율망을 좀 짧게 말해주세요. 시간이 없으세요. 4,300원만 썼어요. 그게 얼마 쓴지 모르면 무수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장 우리 휘발유값도 오르기 시작하고 우리 석회 농가들은 사료값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엉망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경제 피해가 천만지 숫자가 가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서울서에서는 한번 계속 강조시키면 좋겠습니다. 경제 부분에 지금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그래도 경제 어려워도 전쟁 안 끝난 거 다행으로 생각하시고 돈은 있다가도 없다가도 있습니다. 전쟁 가서 여러분의 자식들이 총알 맞이겠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위안을 삼으시고 일단 민주당이 과감히 밀어붙여야 됩니다. 민주당이 역통리 얘기할 게 아니라 내란이잖아요. 지금 필리핀이나 태국 같으면 내전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대한민국 다수 우리 국민들은 또 젊은이부터 그 윤석열 계엄 때 국회 앞에 와서 계엄군을 럭비 선수 마냥 1대1 마크 한 게 다 젊은이들이 나와서 술 먹다 나와서 했고 그래서 저는 안심을 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깨어났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나 나나 나이 좀 먹은 사람은 이제 걱정 않고 젊은이들 보고 잘 해달라고 젊은이들 시위 나오면 우리 물도 떠다 주고 커피도 끓여다 주고 후원금도 내고 이렇게 해서 우리 젊은이들을 정신을 그리고 이번 제가 윤석열한테 제가 20년 했잖아요. 이거 제일 보람을 느낀 게 이번 윤석열 때문에 윤석열 계엄 때문에 젊은이들이 깨어났다. 내가 몇 년 동안 집회 가보면 50대 이하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노인들만 있고 20대를 찾으려면 한 바퀴 돌아서 겨우 대진년 학생들이나 찾기 없었어요. 근데 이제 가보니까 90%가 젊은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거 이런 것도 많지만 이번 젊은이들이 깨어남으로써 앞으로 그분들이 투표도 잘할 거고 지금 세뇌된 한 10% 20%는 묻혀버릴 거다. 그동안 젊은이들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게 왔다. 우리 선생님도 힘드시지만 지금 여기 한덕수 탄핵도 내일 모레까지 한다니까 이미 윤석열은 재기하지 못한다. 어떤 경우에도 탄핵이 기각이 되더라도 윤석열은 재기하 못한다. 왜? 서울에서 때문에도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 좀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참으시고 결국은 100만 200만 모이니까 일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서울에서 집중 집회 있는 날은 와서 해야 됩니다. 남한테 미루지 마세요. 제가 항상 주장한 게 100만 200만 모이면 된다 했는데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집회에 힘만 모아주시면 다 될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
용기 잃지 마시라고. 우리 따님들 아드님도 나갈 거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학생도. 그럼 용돈을 좀 쏴주고 그렇게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다큐멘터리 잘 봤습니다. 다큐멘터리 보면서 대단히 용기 있는 분들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없다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백 대표님께서 윤석열 내외는 이장감도 못 되는 사람이라고 하고, 최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그 사람들은 검찰 때부터 이렇게 많은 비리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촛불혁명으로 태동한 문재인 정부는 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그 서울지검장에서 검찰총장으로 몇 단계 뛰어넘어가면서까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그게 좀 궁금했고, 그로 인해서 뒤까지 아마 대통령까지 됐고 이 나라를 이렇게 망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그런 어떤 검증 활동들이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언론인으로서 좀 많은 정보를 확보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전쟁 중이라 과거에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앞장서지 마. 너는 조폭했으니까 총 쏘지 마 이러면 안 되고요. 전쟁 끝나고 따지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예,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 좋은 게 좋다는 사람. 나는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 느낀 게 좋은 게 좋다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지도자다. 부패한 사람보다 더 위험하다. 좋은 게 좋다는 성격 때문에 이런 게 왔다. 이렇게 보시고 결국 이제 우리가 이 전쟁을 마치고 새로운 지도자 뽑고 문재인 대통령 분명히 대국민 사과를 나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상세한 얘기는 분란이 생기니까 힘을 모아서 정치인 다음에 따져봅시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있습니다. 한 번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국이 적폐청산이 안 되고 지금까지 흘러왔던 종기가 터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도 있지만 국민들이 뭉쳐서 또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도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어떤 틀이 잡히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안정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소리를 한번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아까 백은종 대표께서 이제 전시 중이니까 그런 부분은 전쟁 끝난 다음에 하자라고 하신 말씀으로 그 말씀 질문도 개헌에 관한 거는 지금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일단은 윤석열 정권이 깨끗하게 정확하게 퇴진된 이후에 이것은 개헌 논의는 그때 해도 되는데, 윤석열이 퇴진하는 하나의 과정과 방법으로서 개헌을 하자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윤석열 씨가 이번에 개헌 포고령을 보면 척결, 처단, 그리고 이 노상원 씨가 한 수첩에 보면 수고, 그러니까 국민들을, 또 국민들의 지도자를, 수고라는 말은 쓰레기에다 주로 쓰는 거잖아요. 쓰레기로 여기는 거죠. 쓰레기로 여겨서 수고를 한다. 수고 대상으로 이렇게 명단을 쭉 적었는데, 거기 이성윤 의원도 수고 대상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성윤 의원이 특별 기자회견도 막 아까 열고 그래도만요. 그러니까 국민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대통령이 아닌, 자기가 손바닥에 임금왕자를 쓰고 3번이나 경선에 TV 토론에 나갔던 이 윤석열은 국민을 섬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굴림의 대상으로 봤다는 그 증거가 여실하고요. 계엄의 당위성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이 상황에 아직도 그 계엄과 내란 사태를 옹호하거나 동조하거나 협력하는 발언을 하는 정치인과 또 어떤 인사들의 발언을 여러분이 예의주시해가지고 꼭 캡처해 두시고 녹음해 두셔서 나중에 그것을 우리가 역사를 정리할 때 꼭 요긴하게 여러분이
사용해 주시는 역사의 동참자들이 여러분이 기록자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할게요. 저는.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매우 반갑고요. 하여튼 서울의 소리는 여러분의 소리입니다. 서울의 소리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10,000원, 20,000원씩 지원해주는 걸로 운영을 하고 지원 끊기만 함께 문 닫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울의 소리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항상 하시고 저는 서울의 소리를 하나의 봉사자입니다. 제가 거기서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집에 돈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일은 제일 많이 하면서 돈은 안 받는 그런 자원봉사라고 보시는 거고 제가 이렇게 일을 못할 정도로 몸이 아파서 제사장으로 가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조금이라도 우리 기성세대들을 욕하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하니까 여기 계신 우리 젊은 학생들 힘내시고 여러분들이 주인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좀 잘못했더라도 이해하고 열심히 응원봉 들고 집회도 나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원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때까지 함께 힘을 모아갑시다. 고맙습니다. 시작이 돼서 멘트만 하나. 영화 안 본 거예요? 아니 다음 영화가 지금 상영이 돼버렸어요. 올 영화는 이제 윤석열의 악행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 영화의 주인공 김건희는 정말 조선시대 3녀 악녀보다 더 악랄한 여자였다. 그 최후를 한번 우리 지켜보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